네,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속 결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이런 고집들 때문에 서로 그냥 고립이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나 뭐 이런 아집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외면해 버리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좀 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게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교감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국적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뭐 지역 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일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많이 조장되어 왔던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조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녀 간에 서로를 좀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저는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안 보는 거죠.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죠? 그래,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분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 체계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볼 거야 나 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외면하고 있다라든지, 근데 그 안 볼 거야가 완전 저 사람이 싫어, 뭐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 꼴배기도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느낌이 좀 있죠. 고집 때문에 저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니 참 답답하다, 약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많이 좀 하락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두 분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지금으로만 보면 서로 지금 참 이게 발전하기가 어려운 시기기는 하거든요. 테넌즈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지체가 되고 있고 또 힘들어. 그냥 이 관계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참 두 분이 서로 망설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자기만의 그냥 동굴에 들어가 있고 잠수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러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정한 주제는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라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분이 굉장히 차가워졌다, 나를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지만 저스티스 역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을 정리하거나 잘라내거나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다. 해부세에 해당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또는 사랑과 우정, 또는 일과 사랑, 어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해당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속에는 지금 킹완즈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찌할 바를 좀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기껏해야 여러분들 주변을 좀 맴돈다거나 그러는 건데, 어쨌든 속에 있는 기운이 킹완즈 카드고, 또 속에도 또 무지개 색깔과 빨강색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같은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할 어떤 행동도 그렇고, 또 지금 결론 자체도 지금 나는 겉으로는 예를 들어 30만큼이 있어, 숫자로. 예를 들어 숫자적으로 100 만점 기준으로 30 정도로 너에게 하고 있다면, 사실 내 마음 안에는 90, 뭐 99 정도의 마음이 너에 대해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 카드도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과 마치 열리지 나무처럼 이렇게 섞여 있죠. 몸과 몸이 섞여 있고 또 마음과 마음이 섞여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한 어떤 행복감과 만족에 해당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너한테 가서 너에게 얼굴을 내밀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또는 뭐 어떤 섹슈얼한 그런 동작이나 뭐 이런 애무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눈앞에 탁 붙여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죠, 우리가. 그죠? 눈을 떴을 때 그 사람 옆에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이런 건데, 이분은 어쨌든 심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기대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우직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저 사람 좀 주변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어떻든 간에,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이분을 좀 더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분들이랑 같은 모임을 한다, 아니면 일을 한다, 또는 여러분들이랑 뭐 이런 거가 없어서 볼 기회가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하튼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을 계속 뭐 모니터링하고 염탐하고 뭐 그런다라든지, 아니면 모임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와야 되고 저 사람도 나와야 돼. 근데 저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올까봐 이 사람이 계속 거기를 출석 도장을 찍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뭐 카페가 있거나 뭐 음식점이 있거나 뭐 이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붙박이장처럼 계속 나타나고 막 계속 들락날락 거린다라든지, 뭐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장소야, 뭐 같은 헬스 클럽에 있었어. 그렇다라면 맨날 갈 때마다 왜 나 있는 시간에만 저렇게 나타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저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든지, 그러면서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좀 쳐다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티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부분이나 결론적인 부분들은, 내가 지금은 약간 이 사람이랑 애매한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우직한 느낌도 있고, 약간 빠릿빠릿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뭐 이 사람이 막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원하는 뭐 장미꽃 한 송이를 딱 여러분들의 뭐 책상 앞에 놔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못한다. 그냥 선하고 약간 좀 원만한 느낌? 인내심도 강하고 좀 뚝배기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직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맴돈다라는 것도 말이 되는 게, 이게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라는 생각, 그런 결론을 내리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일을 같이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랑 일이 안 엮일 수도 있죠. 그죠? 원래는 두 분이 뭐 일적으로 만났어. 근데 뭐 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다음에 할 프로젝트는 여러분들과 이분이 관계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뭐 만날 일을 만든다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회의나 뭐 미팅 시간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지나치면서 뭐 만날 수 있게 뭐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참 바보 같아. 야, 차라리 1번 저분한테 가서 말을 해. 근데 물론 이분이 그런 기운은 있어요. 킹완즈 카드이기 때문에 시점이 되면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선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 서성인다. 약간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서성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막 살펴보고, 여러분들 잘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뭐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뭐 이런 거를 걱정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뭐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약속이나 여러분들 일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두 분이 뭐 완전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뭐 썸을 타고 있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남친 전 여친이어갖고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서로 의절하고 막 아예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지, 이 사람이 계속 주변에서 서성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론이, 지금 당장 기회가 없더라도 뭔가 기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속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가능한 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소 같은 우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답답할 수 있어. 소 같은 우직함이나 펜타클 같은 어떤 느릿느릿한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조금 많이 내려온 느낌이 있어요. 내려놨어, 약간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빨강색, 무지개 색깔도 있고 해서 굉장한 좀 발전 가능성들도 보이고, 두 사람이 서로 대치하고 있거나 뭐 싸웠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론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어떻게 되냐? 뭐 싸움이나 좀 심각한 어떤 대립 상황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분이 좀 양보를 한다. 양보를 하고 내려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이 생각이 맞다. 너의 말이, 너의 생각이 대세적으로 맞아.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세의 흐름은 이렇다. 그러므로 그걸 따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고집이 되게 세요. 두 분 다. 그래서 쿨하게 뭐 아니면은 막 이렇게 자존심 막 소갈맹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너가 다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래 나는 좀 그래 난 좀 틀렸어. 막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너 말을 그래 맞아.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양보하는 식으로. 그러면서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끌려가는 느낌. 나쁘게 말하면 끌려가는 느낌이지만 좋게 말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자존심을 굽히고 맞춰주는 느낌. 그렇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소한 거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 집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언을 제가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했는데 어쨌든 내 말에 맞춰줬어. 그러면 된 거야. 나를 위해서 노력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뭔가 행동도 일치해야 되고 나랑. 그리고 표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말투나 어떤 행동 방식 자체는 여러분들 마음에 쏙 안 들 수도 있어요. 약간 좀 표정이 좀 어둡게 예스라는 말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용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고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세는데 중요한 건 이런 디테일함이 아니라 제너럴하게 이분이 굽힌다. 여러분들한테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바가 있다. 뭐 연락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좀 또 사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죠. 뭐 연락 문제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어떤 이성과 뭐 이런 문제들, 이성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입장을 막 두 팔 벌려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팔 벌려서 뭐 오케이 하고 막 무슨 사인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끄덕끄덕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못마땅한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들지만 또 그렇게 행동은 해. 내가 하자는 대로 또 해줘.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사람이랑 또 다시 한번 해보자. 뭐 가보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썸이나 재회나 이런 쪽으로도 좀 그렇게 이분이 자기의 그 대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맞춰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등 스타트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속 결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속으로 좀 결론을 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전차 카드랑 데스 카드 역방향이 눈에 굉장히 좀 딱 들어오고 메이저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우선은 많이 좀 거의 이제 끝날 수도 있거나 또는 이미 끝났거나 또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관계가 많이 힘들었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뭐 잔잔하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흐지부지 되고 있거나 뭐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서로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강렬한 느낌이다. 진짜 두 사람이 서로 뭐 좀 한성질 한다라든지 고집이 굉장히 세다라든지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수면 위로 뭔가가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서로 하고 그런 걸로 폭발물처럼 빵 터트리고 서로 이런 정도로 좀 큰 상태이지 않을까. 큰 다툼의 상태나 부딪힘의 상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결론. 그러니까 이 결론이라는 게 이분 마음속 결론이 아니라 두 분의 어떤 인연으로서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다. 굉장히 질긴 인연이다 한마디로. 흔히 말해서 질긴 인연 그리고 끝나지 않은 그런 인연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분의 마음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과거를 좀 복구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의 어떤 기저에는 자기가 좀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한테 조금 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번 분들 입장에서 좀 맞춰준다라든지 좀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었다
라는 생각도 좀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얻고 싶다 라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뒤로 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서로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좀 잘 안 풀릴 때는 서로 막 자기만의 기준으로만 말을 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좀 파악이 좀 되신 거 아닐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러면 내가 다시 뒤를 돌아가서 다시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 이번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자기의 엄청난 뭔가 판단, 그리고 뭐 컴퓨터적인 어떤 계산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느낌의 이분의 지금 노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은 시간을 막 돌려서 계속 그 부분을 막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막 다시 살고 막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좀 다시 돌리고 싶다, 원상복구시키고 싶다. 지금까지는 서로 너무 이렇게 말과 가벼운 행동으로서 우리가 서로 상처만 줬지 제대로 해본 게 뭐가 있냐,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잘못돼 왔었다라는 생각들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되게 좀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자기가 뭐 어떤 취미가 예를 들어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 뭐든지 되게 진지하게 뭐 들어줬다라든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꼭 어떤 나의 뭐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나의 나쁜 점도 여러분들이 이번이라는 사람이 다 받아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쑥 내밀 정도로 좀 솔직할 수 있구나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아, 이 사람은 좀 잡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기존에 잘못된 포인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간다면 내가 했던 어떤 이번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 자기의 상처, 또 상처 줬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을 좀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서로 간의 어떤 화해나 또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의 사과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과를 좀 하면서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전차카드는 싸움과 다툼이나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정말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관으로서의 부딪힘,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전차카드였다면, 미래에 나오는 전차카드, 이분의 행동으로서 뽑은 카드인데, 이 전차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달려가고 싶다 라는 이분의 역동적인 어떤 모습이나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들이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우연한 어떤 기회들을 좀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는 끝났어. 뭐 데스카드도 나오니까, 제가 이제 데스카드를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데스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끝났어, 이렇게 데스카드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끝이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연한 기회,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근슬쩍 좀 묻어가는 느낌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만으로 봤을 때는 뻘쭘해, 또는 우리 둘만으로 봤을 땐 진짜 끝이야, 디엔드,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우연히 뭐 어떤 모임이나 또는 두 사람이 소속된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회사나 심지어는 뭐 같은 과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두 분이 모일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데, 주변에서 여러분들 두 사람을 되게 이쁘게 보고 좋게 보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든지,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그 뭐 산신령 같은 카드인데, 그런 어떤 신선이나 수호신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느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뭐 안다, 모른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안다, 모른다, 이거는 뭐 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제너럴 리딩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런 거를 뭐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여러분들의 관계에 되게 좀 좋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뭐 두 분이 잊고 있었던 뭐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를 두 사람 사이에서 뭐 오고 감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뭔가 오해가 풀린다든지, 마음속에 그런 얼음 같은 것들, 상처 같은 것들이 풀린다. 그래서 이런 우연에 해당하는 그런 카드도 어떤 좋은 우연을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좋은 우연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인생이 좀 잘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의 어떤, 제가 결론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과의 결론은 끝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스카드는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끝이라는 뜻도 있고 겁나 힘들다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근데 역방향일 경우에는 그게 끝나지가 않는다, 또는 약간 좀 무서운 거죠. 좀 좀비 같은 거죠. 이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시원하게 좋은 카드는 아니죠. 그죠? 물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스의 이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 태양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의 관계가 다시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많이 힘든 거는 그냥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많이 힘들지만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이 뭔가 제2의 상태로 좀 나아가거나, 시즌 1이었다면 뭔가 시즌 2가 시작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속 결론. 지금 이분한테는 이제 검정색 속마음이 보이거든요. 검정색 속마음은 좀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장을 더 뽑아보게 되어 있는데, 두 장을 더 뽑아보자면 또 검정색이 나오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노란색이랑 같이 나왔어. 빨강색이 또 나오고 강렬합니다. 이게 가끔 이 신기한 게, 이 검정색이 그러니까 두 장을 더 뽑아보게 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두 장 또 뽑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검정색이 나오면 또 한 장을 더 뽑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게 빨강색이랑 노란색이랑 이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빨 조합, 노검 조합, 이렇게 나올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우선 노란색, 검정색 자체는 우리가 신호등,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전봇대나 이런 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듯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속마음일 수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위태롭다, 위험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강색, 검정색, 좀 강렬한 악마 카드에 해당하는, 메이저 카드 악마 카드에 해당하는 색깔이기도 하면서도, 또 위험한 사랑이나 아주 강렬한 사랑, 그러니까 악마 같은 사랑 있죠. 악마. 엄청 강렬한 결합, 뭐 속궁합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그녀에게서 뭐 벗어날 수 없다거나,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거나, 이런 정도로 강렬하게 사랑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도 나오고, 뭐 불륜이라든지 좀 위험한 관계일 때도 나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다라는 어떤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이것도 위험하다,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뭐 들키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조금 아직은 뭐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마음이 너무 막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막 심장박동수가 엄청 빨라져.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위험하다, 자기가. 뭐 그런 거죠. 일종의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정도의 마음이다. 그럼 공부를 못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정도의 마음이다. 그럼 일을 못 한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힘들어 보이고, 많이 이렇게 자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좀 많이 없는 상태. 노력을 지금 이분이 하기에는 자기 마음에 완전 휩싸여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어떤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라색들도 두 장이나 나오고 해서 어떤 표현이나 말이나 스피킹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파란색도 전혀 좀 보이지가 않고, 또 무엇보다도 펜타클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펜타클 카드가 무조건 뭐 사랑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현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펜타클은 속성상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를 잘하지, 내뱉고 외부적으로 분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거는 좀 잘 못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5한즈 카드이기 때문에 많이 좀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결론은 계속 들고 가겠다. 그러니까 좀 고집도 보여요. 펜타클 분들이 좀 고집이 좀 세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집들도 좀 보이는 게 또 이게 단순히 펜타클이 나왔다라고 해서 고집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킹 펜타, 포 펜타, 에이스 펜타, 펜타클 카드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 공통적으로 좀 고집에 해당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븐 펜타클이다. 세븐 펜타클은 그렇게 뭐 고집스러운 카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킹 펜타클 고집의 거의 왕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포 펜타클 그러니까 자기 거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고집의 왕이고 에이스 펜타클 손에 딱 쥐고 있는 고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계속 들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험하다라는 그 단어에 너무 또 여러분들이 꽂히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너럴 리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각자만의 상황이 있을 텐데, 어쨌든 두 분이 겪고 있는 3번 분과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자기가 쫄려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심지어는 쫄려하고 뭐 혼자 어떤 고독하다거나 내가 이거는 해야 될 것들이야. 예를 들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이 상대방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싶고 안정적으로. 포펜타클은 숫자 4에 해당하는 카드고 수비학적으로 4는 안정이에요. 안정. 그래서 계속 자기 거를 이 용처럼 용이 자기 거 딱 그렇게 여의주 물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꽉 끼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이 사람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 자체가 물론 뭐 자기 거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 펜타클 특유의 그런 어떤 소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보여주지 않네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현재 체제, 현재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 너를 계속 손에 쥐고 가겠다. 우리가 지금 힘든 여정들이 여러분들 뭐 각자만에 있겠지만 그런 힘든 여정들이 우리가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만큼은 이 퀸컵으로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제가 펜타클 막 이렇게 계속 펜타클 얘기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행동이나 마음은 퀸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또 되게 뭔가 좀 사랑스럽게 대할 것 같아요. 퀸컵 자체는 어떤 사랑이나 좋아하는 그 감정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컵의 여왕이잖아. 그죠? 컵의 여왕이니까 사랑이나 어떤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쓰는 거에 왕이거나 여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배려를 잘해준다라든지 좋아하는 티가 좀 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분의 이런 결론들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좀 티가 난다라든지 나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어. 내 선택을 했어. 왜? 나는 고민도 했어. 내가 많이 힘들고 또 아까 제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좀 내 마음이 너무 막 들썩여서 나 이 관계를 버릴 거 생각했어. 예를 들면 뭐 또 좀 더 스페시픽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불륜이었죠. 뭐 진짜 불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 이거 불륜이라서 나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하트 모양이 여기 있죠. 이 하트 모양은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징표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랑의 징표를 가져가기로 했어. 그런 이분의 어떤 결정. 그래서 쥐고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만나면 되게 좋아. 사랑스러운 표정을 또 짓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 되게 절절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분은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미래에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결론 자체가 이분이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위험하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진짜 무슨 뭐 신변의 위험 뭐 꼭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을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이랑 잘 되고 여러분들이랑 뭐 지금 너무 이렇게 딥하게 갔지만 뭐 소소하게 잘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냥 이제 막 썸을 타게 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이분이 다짐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취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이랑 이렇게 썸을 타고 잘 되고 재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아니면 우리 둘이 뭐 그냥 가벼운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자기가 잃을 거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잃을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기의 진짜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이게 시간이나 뭐 에너지나 돈이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뭔가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 있고 뭔가 중요한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변에서 이럴 수 있죠. 야, 너 지금 그 사람 만날 때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이 사람한테, 이 상대방 분한테. 야, 너 그 사람 또 만나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너 그거 정말이야? 뭐, 응? 뭐, 너 지금 뭐 제정신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응, 끄덕끄덕. 응, 맞아. 나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 만나. 아니면 다시 만나기로 했어. 아니면 나 뭐 결심했어. 그 사람한테 가기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잃을 것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잃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인생에서 뭐 어떤 선택이든 다 잃는 게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겠어요? 우리가 삶에서 되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손은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개라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개일 수 있죠. 손은 두 개인데 세 개, 네 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건데 대부분 인생을 그렇게 살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고 다 놓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되게 너무 당연한 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잡을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거. 너무 뻔한 결론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제가 아까 끄덕끄덕 약간 이게 뭐 체념이 아니에요. 체념이 아니라 묵직한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이 사람은 뭔가를 놓은 거야. 놓고 여러분들을 결정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사실은 뭐 해외를 갈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택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좋은 기회를 날리면서까지도 뭐 여러분들을 만난다거나,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무게감 있게 선택했다. 책임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복이 있는 카드고 또 수행에 해당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수행의 카드가 나왔어요. 영적으로 되게 좀 두 사람이 뭔가 아마 가까워지는 느낌도 있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그런 이렇게 즐거움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값싼 즐거움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정신적인 느낌이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수행 같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치 뭐 같이 뭐 기도를 하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정신적으로 되게 합체가 되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서로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막 누구는 이 사람은 부처님이고 뭐 여러분들은 보살님이고 약간 이런 것처럼 두 사람 다 굉장한 깨달음의 존재, 막 두 사람 다 거의 막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든지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복을 얻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이나 재회나 연애 쪽으로 큰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속 결론. 우선 두 분 그 관계에 가장 주요한 부분들은 조금 예민함, 뭐 이런 것들,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긁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때로는 차가웠다가 또 때로는 또 너무 뜨거웠다가 이런 양가 감정이 좀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오는 연애적인 좀 피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이런 커플 또는 남녀 관계로 보이고, 이분이 겉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을 약간 암울하게 대한다든지 막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현실에 좀 찌들어 있다라든지 힘들다라든지 어떤 책임감이 막중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텐컵 카드의 어떤 대상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뭔가 한 가족이나 한 마음, 한 몸으로서 좀 생각은 하는 그런 이분의 모습이고,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 나는 이게 되게 막중해.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좀 많이 좀 무거우신 분들이고 이 상대방 분이 많이 무겁고 두 분의 관계 자체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 이분이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분은 왜 이렇게 또 이럴까? 텐컵 카드 제가 리딩 해드리자마자 또 다른 카드에서 또 텐컵 카드가 또 나오네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뭔가 집안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가정에 해당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 봐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느낌도 있고 자기가 뭐 돌봐야 할 대상이 있거나 식스컵이 메이저 카드 6번 러버스 카드에 해당하는 카드라서 또 감정의 컵 카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추억이나 회상이나 재회나 짝사랑 이런 첫사랑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어린 아이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분들한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뭐 어린이집 교사다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대상이 뭔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이제 상담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뽑은 카드는 아니고 이제 제너럴 리딩인데 어쨌든 그런 이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또는 돌봐야 할 뭐 아이가 있다거나 이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너럴 리딩이랑은 조금 안 맞기는 하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뭔가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떤 사람이랑 뭐 가족, 가정, 뭐 친척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든 게 이분에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세요, 지금 이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약간 생각하기로는 결론을 짓는 거를 약간 미뤄두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검정색 속마음 속에 이 빨강색 그리고 노란색이 나오는데 이 빨강색 속마음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서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흰색도 있어서 은근히 되게 좀 순수하세요, 이분이. 그리고 어떤 철두철미하고 뭔가 계산적이고 이렇다라기보다도 아닌 거는 아닌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되게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어도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 약간 요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분은 그걸 거짓으로 그렇게 해봤자 뭐하냐 약간 이런 되게 좀 대쪽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약간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이고 무슨 연구자 같아. 연구원 같은 느낌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연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원칙적이고 되게 성실하고 좀 꼼꼼하고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대충 유도리 있게 막 이렇게 뭐 대충 하자 뭐 이렇게 대충 얘한테 이렇게 둘러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하니까. 이거는 뭐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 그냥 이런 거 좀 눈 감고 뭐 넘어가자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아니야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고독한 두 분의 좀 모습이고 우선 미래적인 관계도 조금 이렇게 언어적인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 미래의 흐름은 두 분이 조금 다툼이 좀 보여요. 근데 이거 이제 센 다툼은 아니에요. 막 진짜 대판 싸우고 이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말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묵묵부답으로 힘든 시기를 좀 견뎌내는 것도 필요한데 이 사람은 계속 이거는 아닌데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 약간 이러면서 괜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론 내린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좀 킵해두고 있겠다 약간 이런 거야. 킵해두고 있다가 자기가 뭔가 상황이 나아지면 여러분들을 다시 보러 온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안함을 조금 느끼기는 해요. 불안감 같은 것들. 다른 사람한테 혹시 가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좀 바보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자기가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이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더 뭔가 시궁창 속에 빠질 그런 어두움의 세력인데
여러분들이라는 이 4번이라는 이런 빛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뭐 이렇게까지 좀 버틸 수 있다 라는 거기도 하고, 또는 뭐 썸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요렇게까지 뭔가 진지한 상태가 아닌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조금 요즘 또는 자기의 뭐 학교 생활, 뭐 회사 생활 또는 뭐 연애도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생활이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우중창하기도 하고, 이 날씨 뭐 이렇게 눈 오는 날씨나 뭐 이렇게 구름 낀 날씨 이런 것처럼 우중충했는데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맑게 개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 데려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본인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좀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진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통, 그리고 뭔가 결과물을 낼 때 어떤 힘든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켠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현력 같은 게 좀 없어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게 끝나면 뭐 너한테 가겠다,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결심이다, 이런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더 솔직하게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사귀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어떤 힘듦과 진통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뭔가 고통이 수반된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뭔가 모순적이기도 하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더 힘든 거를 견뎌내야 돼.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삶을 뭐 빡세게 살지 마라.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편하게 좀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런 말을 잘 안 따라요. 그래서 뭔가가 좀 완벽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내가 어디 합격하기 전까지는 친구를 만나지 않겠어. 뭐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까지는 난 절대 결혼은 하지 않겠어, 뭐 이렇다라든지, 아니면 너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좀 피폐해지고 좀 이런 거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 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켠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호시탐탐 노리는 뭔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되게 혼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는 혼자 막 집에서 뭐 혼술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뭐 혼자 뭐 담배를 핀다라든지, 예를 들면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또 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 뭔가 못 말려요. 보수적이고, 또 그런 거를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좀 바뀌지도 않아. 야, 차라리 너 4번 그 사람한테 좀 가봐라, 가서 좀 이렇게 해봐라, 이래도 좀 말도 안 듣고, 좀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냥 그런 것만 꿈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뭐 이 사람이랑 같이 뭐 놀이공원에 가야지, 뭐 놀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짜잔하고 뭐 서프라이즈로 잠깐이라도 와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는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다.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거나 이러는 거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뭔가 애정 표현 같은 것도 이 사람은 되게 좀 답답하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해요. 안 좋아하는 척,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표현이나 말이나 또는 표정이나 뭐 애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어느 정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하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크다, 마음은. 어쨌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30인데 속마음은 90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다른 분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건 90인데 속으로는 40인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좀 전략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전략이다라고 뭐 전략 괜찮죠? 전략이라는 표현도 그런 걸로 봤을 때 약간 좀 스며드는 느낌. 어쨌든 결론은 이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 주변을 빙빙빙 돌다가 때가 되면은 딱 낚아채는 이런 우주선처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같이 보여요. 왜? 지금 당장 이 사람이랑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 뭐 아까 제가 뭐 가족, 가정, 뭐 이런 집안 문제, 친척 간의 문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자기가 돌보아야 되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정리가 될 때까지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들도 보인다. 그래서 되게 좀 고독하고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불안감도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막 꿈을 꾼다라든지 이럴 것 같아. 막 꿈도 막 그렇게 악몽을 꾸고 깨어난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두 분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너무 이렇게 서로 생채기 내고 이러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설령 어떤 표현을 한다 또는 표현을 안 한다라고 해도 표현을 안 하면 표현을 못하는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표현을 했을 때도 그 표현이 뭐 나쁜 표현이다라고 봤을 때 저 나쁜 표현이 이퀄 그대로 저 사람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오죽하면 하겠냐 답답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힌트를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나 재회나 어떤 연애가 좀 잘 풀리시기를 기도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속 결론이라는 고민 주제로 함께 타로 카드 리딩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